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3 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지금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인데요. 지금 잘 들리고 있나요, 여러분? 들린다 라고 얘기해 줬네요. 오늘은 도훈 학생이 가장 먼저 와줬고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 고영근 학생, 강명원 학생, 현서 학생, 공지기 학생, 피나 학생, 현아 학생, 이응점 이응 학생, 민찬이 학생, 희영이 학생, 석호 학생이 와주었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과제 점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네,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중 과제 중 하나가요.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성 힌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여기 초성 힌트를 통해서 언어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네, 희영이 학생이 잘해주었습니다.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결합이 임의적, 자의적이라는 거였고요. 자, 언어의 사회성은 뭐지요? 네, 주진이 학생, 연탄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그리고 언어의 역사성은 네, 석호 학생, 라이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였습니다. 언어의 창조성은 인간은 한정된 언어를 가지고 문장을 네, 공지기 학생 또 카마도 네츠공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무한히 만들 수 있다였습니다. 우리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정리했고요. 선생님이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낱말을 새롭게 정의해보는 과제를 냈었어요. 그 중에 뜻을 새롭게 풀이하고 싶은 낱말이 있냐고 선생님이 물어봤었는데 여러분이 뽑은 1위는 바로 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다들 이 성적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성적표 뽑은 사람 있나요? 이 중에? 네, 그래서 1번에서 말한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는 것도 같이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잘 찾아주었어요. 3번은 1에서 고른 낱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감정, 느낌을 써보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의 느낌은 이와 같았거든요. 우리 이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성적표 받는 날이 다가올수록 떨리고 두렵지만 나의 자랑이기도 한 이것. 결과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고 기대되는 이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성적표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책에 대해서 머릿속 여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대요. 대단합니다. 자, 이 중에 철학자가 탄생했습니다. 사랑, 혼란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낱말에 대한 아름다운 감정들, 떠오르는 감정들을 여러 가지를 해주었는데요. 우리 삐나 친구가 오늘도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내린 낱말의 뜻을 같이 보았는데요. 몇 가지만 선생님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멋진게 해준 친구가 있네요. 아침은요,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출발선이래요. 시적이죠, 엄청? 자, 그리고 친구들이 개학. 예전에는 방학을 더 기다렸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방학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 이제는 개학이 되었네요. 방학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부모님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항상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분이래요. 우리 어버이날 뿐만 아니라 모든 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낱말 정의하는 것도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참 기쁘네요. 자, 그 중에 출력한 종이에 직접 손으로 써서 과제로 제출한 친구도 있었는데요. 와, 누구였냐면 정한중 강땡호 친구예요. 와, 선생님이 진짜 정성이 듬뿍 담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자, 정성 듬뿍.
축하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선생님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해서 5명을 뽑았어요. 자, 서산영중, 양땡은 친구, 정한중, 강땡호 친구, 음항중, 박땡현 친구, 신평중, 박땡진 친구, 한은중, 김땡인 친구인데요. 와, 이 친구들, 뽑힌 친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과제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양땡은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참 밀렸네요. 시즌3를 시작하고 선생님과 다시 수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가 끝나더라도 선생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모티콘과 하트가 보이시죠? 네. 우리 친구들, 함께한 친구들, 선생님이 잊지 않을게요. 우리 카마도 네츠코 친구가 바나나우유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선물은 다들 기프티콘으로 가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과제해주세요. 자, 규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생방송 5분 전 입장하는 것, 또 국어 시간에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 채팅방 예절을 준수하는 것, 지금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온라인 학교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잘 지킬 거라 믿습니다. 다음 댓글 규칙을 보겠습니다. 오늘 댓글이 좀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파란 하트는 질문이 있을 때, 그리고 노란 하트는 말씀이 빠르게 느껴질 때, 그리고 초록할 때는 느리다 싶을 때, 빨간 하트는 이해가 잘 될 때, 굿 또는 빨간 하트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트 규칙 잘 지켜볼까요, 여러분? 잘 지킬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3 선생님과의 두 번째 시간은 요약하며 읽기를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학습 자료 잘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박연 친구, 희영이 친구, 나는 누구인 친구, 지아 친구, 홍지기, 주진이, 영미 친구가 빨간 하트를 마구마구 날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차시 주인공을 만나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지난 차시 수업을 통해서 본질이를 만났었죠? 본질이가 뭘 했죠? 네, 언어의 개념과 구성 이해하는 것을 완료했고요. 두 번째,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오늘 요약하며 읽기니까 누구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번 차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름 요약이입니다. 자, 풀네임은 정요약. 정말 요약하고 싶은 요약이입니다. 자, 요약이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나 화목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볼 TV 영화를 고르는데 글쎄 이렇게까지 장황한 줄은 몰랐대요. 자, 과연 요약이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자, 우리 같이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연은요,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들 잘 들어줄 거죠? 네, 지금 채팅창에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써주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과 관련된 댓글을 꼭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걸로 알고 요약이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서산의 정요약군입니다. 딴 따라랑 땅 따다당 땅. 이것은 장황해도 너무 장황한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아는 것이 많으셔요. 이름만 대면 놀랄만한 명문대도 나오시고 학창시절에는 전국 모의고사 상위 1%에 들기도 하셨다군요. 그런데 가끔 지식 자랑이 과하실 때가 있으셔요. 오랜만에 휴일 가족이 함께 볼 TV 영화를 고르고 있는데 엄마, 이 영화 재밌겠다. 그쵸? 그러게. 스키 점프에 대한 이야기네.
스키 점프란 스키를 타고 급경사면을 활강으로 내려오다 점프대 끝으로부터 직선으로 창공을 날아 작지 않은 스키 경기의 하나로. 아니, 당신 지금 상식 자랑할 때가 아니잖아요. 요야가, 이 영화가 간략하게 무슨 내용이지? 이 영화는 말이지 1996년 전라북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식 종목 중 하나인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급조되었는데 스키 교실 강사 방종삼이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되고. 아니, 여보!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이 도시 탈출 컬투쇼의 월요일 코너를 참고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목소리 연기 좋으시네요. 라고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정말 명 연기를 펼쳤는데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들어주었으면 선생님은 그만하면 됩니다. 자, 우리 사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줄 요약이 가족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생각나는 친구, 자, 요약이네 가족은요, 요약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장황하지 않게 중심 내용을 골라 간략하게 전달할 수는 없었을까요? 자, 우리가 요약이네 가족을 도와주도록 합시다. 맞아요. 우리 라이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요약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자,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시 주인공 요약이의 질문을 소개할게요. 2차 시 질문입니다. 요약하기 개념과 필요성은 무엇이며 글을 요약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데요. 자, 오늘의 그러면 학습 주제는요. 요약하기의 개념과 방법을 파악하기인데요.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임무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임무, 요약하기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임무, 요약하기 방법을 파악하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 임무를 완료하면 어떤 습관이 길러질까요? 네, 경축, 요약하는 습관이 길러서 독서 능력도 갖출 수 있고요. 공부도 쉽게 할 수 있대요. 요약하기 정말 중요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그렇다면 첫 번째 퀘스트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퀘스트는 요약하기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약의 개념을 배우기 전에 요약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요약은 할 때 요, 중요할 요자이고요. 약은 줄일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합하면 말이나 글에 요점을 잡아서 간추리는 것들을 뜻합니다. 자, 말이나 글에 요점을 잡아서 간추리는 게 바로 요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약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선생님하고 같이 포인트를 잡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약이란 여기 한번 초성 힌트로 한번 채워볼까요? 자, 글의 지옷, 시옷, 니은, 이응을 간략하게 지읒, 니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요약, 우리 현아 친구, 공직이, 연탄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라이언 친구, 그리고 카마도 레츠코 친구 오랜만에 왔네요. 이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바로 뭡니까? 요약은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뭐 하는 것? 네, 정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약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약인의 가족 문제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요약인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여기 요약의 아빠 나옵니다. 문제의 요약의 아빠. 네, 요약인의 아빠는요, 또 요약인의 가족은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할 때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했어야 해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요. 그럼 요약이도 또 요약의 어머니도 영화 내용을 이해하기 더 쉬웠을 거예요. 간략하게 정리해서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이래서 요약이 필요한 걸까요? 자, 그럼 얼른 배워봅시다. 네, 요약을 잘하면 이것이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을지 선생님과 같이 정리합시다. 첫 번째, 요약을 잘하면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합니다. 두 번째, 요약을 잘하면요. 글의 요점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니까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대요. 또 세 번째,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글의 내용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요약을 잘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 구분할 수 있고요. 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요약하기의 필요성을 알았는데 요약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요약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같이 답을 달아줄 때가 왔습니다. 자, 빈칸을 맞춰가면서 요약할 때 고려할 점을 정리해 볼까요? 자, 요약의 무엇, 이게 무엇일까요? 미음, 지읒, 지읒, 이응, 비읍, 리을, 티읍, 그리고 시옷입니다. 자, 여기를 채워봅시다. 지금 공직이 지아가 얘기한 것처럼 요약할 때 우리는 요약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은 요약하며 읽기의 핵심이에요. 자, 어떤 것이 목적이냐에 따라 요약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겠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되고, 만약 연구나 학습의 목적이라면 핵심 내용을 구조화해서 좀 요약을 해야 할 거예요. 자, 요약의 목적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답을 잘 달아두고 있습니다. 메이드 오너, 희영이, 현아, 석호, 라이언, 지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정보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요약할 때 그걸 중심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우리 친구들, 요건 조금 어려운 거예요. 비읍, 리을은요, 분류는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요, 이거 맞추는 친구들 있겠나? 본론도 나오고, 분류도 나오는데요. 적게, 많이. 뭘까요? 자, 요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어느 정도로 이것으로 요약할 것인지. 자,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못 맞추는 경우도 있네요. 리스의 친구가 맞춰주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할 것인지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찬이, 라이언, 연탄이, 지아 친구가 맞았어요.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할 것인지에 따라서 요약도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요, 요약할 때는 목적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석호, 훈행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글의 특성, 글의 종류, 구조, 내용 전개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글의 특성에 따라서 요약하는 건요, 선생님과 두 번째 퀘스트에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요약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며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있잖아요, 여러분. 읽기 목적, 그리고 특성을 고려해서 요약하는 것이 이 요약하며 읽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요약하는 것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약하기 개념과 필요성을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했습니다. 우리 잘했습니다. 박수, 박수. 열심히 쳐줍시다. 우리 첫 번째 퀘스트 너무 잘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퀘스트로 들어가 볼 거예요. 두 번째 퀘스트, 요약하기 방법 파악하기입니다. 요약하기 방법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같이 잘할 수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이 짝짝짝 박수 쳐주고 네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부러운 연타는 친구는 아니요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맨 처음에는 선택, 두 번째는 삭제, 세 번째는 일반화, 네 번째는 재구성입니다. 자,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이 네 가지 방법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글자 수를 줄이는 게 요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요약 방법 또는 요약 규칙 네 가지를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요약하는 방법의 핵심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선택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중심 내용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제는 불필요한 내용은 지워버리는 거고요. 일반화는요,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것. 재구성은 나의 말로 다시 만드는 것이 바로 요약하는 방법들의 핵심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핵심부터
봅시다. 다시. 선택은 중심 내용을 골라내는 것. 삭제는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는 것. 일반화는 상위 개념으로, 그리고 재구성은 나의 말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 콕콕 박아 넣으세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쏙쏙 잘 들어가길 바라며, 요약하기 방법 첫 번째 선택은요, 글이나 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그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쉽게 말하면 문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선생님, 문단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거 역사성,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들인데요. 이 문단에서 여러분 어떤 게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는지 알겠어요? 1, 2, 3, 4 선생님 네 문장을 줬잖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 라스 친구가 요약함의 핵심을 잘 안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은 요약 규칙 방법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 바로 어떤 것입니까? 네, 요거예요, 요거. 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가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요걸로 했습니다. 요걸 그대로 선택한 거예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입니다. 우리 부러운 연탄의 친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이 문장을 아주 잘 꼭 골라서 잘 찝어주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 주진이가 하나 질문을 던졌네요. 파란 하트를 쓰면서. 선생님, 오늘 카웃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카웃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글쎄, 카웃을 할 때 방송사고가 나서요. 선생님, 카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카웃하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 과제에 재미있는 퀴즈를 준비했으니까요. 그거 꼭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웃 안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요약하기 방법. 첫 번째 선택을 봤으니까요. 두 번째, 삭제 갑시다. 자, 불필요한 내용 지워입니다. 자, 삭제는요. 세부 내용, 반복되는 내용, 수식하는 말, 예로 든 내용을요, 삭제하는 거,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단에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선생님 예를 줘왔습니다. 유학인의 가족이 영화를 보았대요. 함께 볼 영화도 고르고 표도 구매하고 콜라랑 팝콘도 샀고 자리에 앉았고 영화 보면 웃었고 재밌었고 행복했고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영화 고르는 거, 표 사는 거, 팝콘 콜라 사는 거, 자리에 앉는 것들은요. 영화 볼 때 어쩌면 당연한 부분들이잖아요. 핵심 내용이 아니고 세부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떻게 요약이 돼요? 마지막에 요약이는 가족과 영화를 본 덕분에 행복했다 라고 되겠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는요, 이렇게 세부 내용들, 반복되는 내용, 수식하는 것, 예로 든 내용, 그렇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삭제 방법입니다. 자, 요약이는 가족과 영화를 본 덕분에 행복했대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행복했나요? 세 번째 요약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화입니다. 자, 일반화는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그것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이것들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위어 같은 경우는 상위어로 바꿔주고요. 세부 진술은 더 넓은, 더 포괄할 수 있는 진술로 바꿔주고 비유적 표현은 직설적 표현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선생님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았어요. 자, 수연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수연이는 수박을 좋아한다. 수연이는 사과를 좋아한다. 포도를 좋아한다. 감을 좋아한다. 키위를 좋아한다. 점점점점 있는데요. 자, 이것들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나나, 수박, 사과, 포도, 감, 키위는 다 무엇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두 글자인데요. 기역, 이응인데 뭘까요? 민찬이, 공직이, 훈행이, 지아가 너무너무 잘한다. 맞아. 이런 것들은요, 과일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수연이는 과일을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위워드를 상위 개념으로 바꿔주는 것, 일반적인 내용으로 바꿔주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화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요약하는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로 다시 만들어입니다. 자, 재구성은요,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 있을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경우예요, 사실은. 아까 선택이나 삭제나 있는 거에서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내용으로 다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요, 이걸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이라는 건 다시 구성해서 내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때 나의 말로 중심 내용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선생님이 그럼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즌 주인공 이름입니다. 서관이에요. 서관이는 선정이가 있는 도서관에 자주 갔다. 선정이의 맞은편 책상에 앉아 책을 읽어 선정이를 바라보고 또 웃고 리액션도 해주고 토론 동아리에도 가입했대요. 여러분 이런 거 뭐죠? 바로 뭘까요? 맞아요. 사랑인 것 같죠? 사랑. 자, 이렇게 서관이가 선정이에 있는 곳 자주 가고 웃어주고 동아리도 같은 곳 가입하고 이런 행동은 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다시 말하면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이를 좋아한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재구성은 나의 말로 중심 내용을 다시 만드는 것이 재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이 다른 것도 지금 선생님하고 알게 될 건데요. 여러분, 뭐에 따라 요약 방법이 다르다고요?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 방법이 다른데요. 요거 한번 맞춰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까 서관이의 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현아 친구 썸, 좋아한다, 나는 누구인가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재구성의 방법으로 이것들은 다 좋아하는 행동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글의 특성에 따른 요약 방법을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빈칸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아 친구가 얘기해준 것처럼 이야기글 같은 경우에는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되고요. 설명하는 경우, 설명 이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맞춰준 친구가 있네요. 나는 누구인가 친구인데요. 설명하는 글은요. 설명 대상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됩니다. 또 주장하는 글 이제 나왔습니다. 민찬이 학생 답했네요. 자, 다른 친구들도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장하는 것을 뭘 중심으로 요약하면 될까요? 네. 루블루 친구 오랜만에 왔네요. 석고 친구, 루블루 친구, 연탄이 친구, 민찬이 친구, 훈행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주장하는 글은요.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약 방법은요. 글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이야기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글은 설명 대상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된다는 건데요. 특히 이 주장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처음, 중간, 끝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세 부분의 중심 내용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글 전체 내용이 완성되는 순으로 요약을 하면 됩니다. 아마 학교에 가시면 이 글의 특성에 따른 요약 방법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것까지 배웠으면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약하기 방법도 파악하셨나요? 오호, 벌써 두 번째 임무도 어떻게 했습니까? 완수했어요. 잘했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특히 오랜만에 보는 닉네임들이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누블루 친구도 그렇고 또 각성한 친구도 그렇고 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네요. 훈행이, 나는 누구인가, 박연 친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선생님 힘이 나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퀴즈까지 잘해볼까요? 짝짝짝짝.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초성 힌트를 통해 요약할 때 고려할 점을 정리해볼까요?
자, 요거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오, 처음 본 아이디 있네. 탄지로 친구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제 현아 친구, 삐나 친구가 잘 답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레레몬 친구도 잘 달아주고 있어요. 요약에 목적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고, 우리 민찬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지요. 그리고 석고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면 되는데요. 석고 친구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각성한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것들 목적, 중요한 정보, 분량, 특성을 고려하는 것 잊지 마세요. 체린이 팽팽 재채기 하려는 강아지도 잘해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자, 요약규칙 4가지 있네요. 요거 4가지 얘기해 볼까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 4가지입니다. 이건 요약하는 방법 다른 말로 요약규칙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 4가지 선생님이 아까 두 번째 퀘스트에서 설명했었는데 팽팽 얘기한 것처럼 선택,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뭐였죠? 자, 지우는 거예요. 세부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네, 삐나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삭제. 세 번째, 체린이 친구, 훈행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일반화. 나의 말로 다시 만드는 거 뭐죠? 나는 누구인가? 민찬이 팽팽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레레몬, 석호, 공지기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재구성입니다.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이 요약 규칙,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활용한 요약하는 방법을 맞춰보세요. 지금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라고 해서 시작하는 이 문단이 있는데요. 자, 요약하면 이렇게 했대요. 그럼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4가지 방법 중에 뭘까요, 여러분?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중에 뭐지요? 공지기 친구가 답을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은 문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어떻게 하는 거야?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 여기 다 요거 하나만 따라 했잖아요. 따왔잖아요. 그럼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4번째 퀴즈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수연이는 과일을 좋아한다로 바꿨어요. 요거 3글자인데 정답 뭘까요, 여러분? 자, 바나나, 수박, 포도, 감, 키위를 좋아해. 그러므로 이거에 포도, 감, 수박의 상위 개념인 과일로 바꿔주는 거는 우리 각성한 카마도 내치고 친구, 훈행이 닉네임 모르고 레레몬 친구, 석고 친구, 현석이, 연탄이가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정답은 일반화입니다. 세부 내용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방법이지요. 잘했어요. 자, 5번째 퀴즈입니다. 이제는 OX 퀴즈인데요. 여러분 이거 맞춰볼까요?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OX. 자, 읽기 목적.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 동일할까? 같을까? 자, 동일할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답을 다 잘 맞춰주는데요. 박연, 지아, 현아, 공지기, 희영이 닉네임 모르고 탄지로, 삐난, 네네모, 주연석 친구, 각성한 친구 너무너무 잘해. 시스템 K, 오랜만에 왔네요. 이 친구도 라이언 친구까지 정답을 너무너무 잘 맞춰주었습니다. 이렇게 읽기 목적과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의 방법 달라집니다. 자, 다음 차시를 예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차시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요약하며 읽기를 배웠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어떤 걸 배우죠? 네, 토의하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시즌 3번째 시간은요. 토의하기 첫 번째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의 과제 두두. 자, 생방송 과제를 안내합니다. 이것은 학교 과제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의 특성에 따른 요약 방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거요. 글의 특성에 따른 요약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요약하는지 아까 선생님하고 배웠었죠? 그거고요. 두 번째는 요약하기 규칙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걸 따로 낸 게 아니라 오늘은 선생님이 퀴즈 형식으로 냈어요.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요. 이렇게 QR코드가 있잖아요. QR코드로 또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로 쭉 들어오면요. 바로 과제를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요거를 채점할 수도 있게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100점 한번 맞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100점을 맞을 그날을 기원하며 오늘 자, 요약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국어 시간이 끝났네요. 오늘 특별히 요약하기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요약하기 방법은요, 잘 활용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활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은 그렇다면 다음 시간 월요일 2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친구들 고마워요. 안녕.